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지금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된 숄더를 그리고 있죠. 자, 어디서 조정을 보인다고 했죠? 예, 여기죠. 여기서 예상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지 횡보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뚜렷한 악재는 없어요. 이번에 FOMC가 기다리고 있지만 FOMC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컨센서스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조정을 보이면 2350주입니다. 예, 최대 조정을 보이면 이쯤이다.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여야 될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예상 아니다. 예,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입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이 발생했었고 지금 헤드앤숄더 그리고 있죠.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해도 별다른 좀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지금 7월 FOMC를 앞두고 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0.32%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경계감이 있는 거죠. 근데 늘 표현하는 겁니다. 경계감이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수급으로서 지금 매수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무언가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와, 무언가 큰 이벤트가 있나 보다 이 정도인 거예요. 사실 FOMC가 어떠니 뭐 그런 정책이 어떠니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왜냐? 예상 안에서 흘러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7월 FOMC에 쏠린 눈, 7월보다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힌트가 관심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 6월과 7월 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이죠. 인상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9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빅 스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건 예상이 되잖아요. 왜냐면 연말까지 3.5%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잖아요. 3.5%까지. 그러면 몇 월에 몇 퍼센트를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9월에는 50bp를 올려야 되는데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또 테스티모니를 할 거거든요. 그 증언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6월 이후에 보면 유가, 금속, 곡물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약 20에서 30% 급락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던 원자재들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안에 있죠. 유가는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요인이 유가거든요. 가셔야 되는 경기 침체 우려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원 달러 환율의 흐름은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75bp, 100bp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100bp가 올라가면 금리가 그건 좀 증시가 충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시장의 경계심이 짙어지고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약간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시초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장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긴축은 이미 닳고 닳았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긴축은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미칠 듯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FOMC 그닥이겠죠. 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게 가장 큰 호재인 겁니다. 최근에 6월부터 원자재가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소 하락세가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을 가만히 관망하면서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전문가든 뭐 자칭 전문가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를 파악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술적 분석을 가미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중국 GDP 성장률이 3%대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는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의 특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국내 수출 제조업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봉쇄가 해제된 7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해서 뭐 어떠고 어떠고 유통망이 어떠고 어떠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전혀 영향이 없었죠. 생각해 보면 전혀 영향이 없었다. 지금 보시면 봉쇄가 해제된 7월에도 대중국 수출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그놈의 봉쇄가 문제였으면 코로나 봉쇄가 해제됐으면 원상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이후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런 건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한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시면 중국이 가장 수출액이 크죠. 수출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25% 육박하죠. 미국은 그 다음을 잇고 있고 베트남, 홍콩. 홍콩이 꽤 높죠. 사실 뭐 중국이 홍콩 안에 있으니까 합치면 더 높은 거겠죠. 일본, 인도, 대만, 일본도 꽤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랑 무역 분쟁 이런 거는 경계해야 돼요. 현재는. 현재 그런 것까지 발생하면 증시는 걷잡을 수 없이 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초 화학 물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토레지스트, 불산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다. 즉 중국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온하고 원화 의존도가 높아요. 지금 뭐 예전에 사드 보복 진짜 뭐 못된 일이죠. 하지만 사드 보복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상장사의 이익이 성장치보다 한참 밑도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즉 사드 보복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줬었다라는 겁니다. 사드 보복에 영향을 받은 업종은 뭐죠?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약간 코로나랑 비슷하죠. 중국은 약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코스피랑 코스닥의 하락이 이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드 보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같은 업종이겠지만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의 중국 대수출 의존도는 25%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요것 때문이죠. 상장사 이익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주식은 뭐 작전이니 뭐니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이익,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의 강세가 있었죠. 바이오 종목의 강세는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셔서 당연히 파악하셨겠지만 우리는 바이오가 상승할 거라고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셀트리온부터 시작됐습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바이오가 상승할 거다라고 했죠. 바이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순환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몇몇 종목이 급하게 튀어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급하게 튀어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보면 제가 그 별도의 계좌에 작전주 하나 담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이처셀이죠. 네이처셀.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주목하고 있었어요. 뭐 딱히 뭐 액션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큰 하락을 보이는 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런 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에 드러날 겁니다. 이게 상승의 초입입니다. 결국엔 상승의 초입으로 보입니다. 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조정이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오가 이대로 쭉 상승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처음에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지를 다 판단하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 스타 종목들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바이오가 많이 상승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결코 다른 이슈예요. 바이오 코스피 추이랑 비교해 볼까요? 그럼 코스피가 파란색이고 바이오가 주황색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모두가 평등하죠. 떨어진 다음에 쭉 갔어요. 쭉 와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은 적이 있죠.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때 바닥을 찍은 다음에 코스피는 오늘까지 3.9% 상승했습니다. 3.9% 상승했다. 근데 바이오 섹터는 12.1% 상승했습니다. 즉 3배 넘게 상승한 거죠. 즉 바이오 섹터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지금 강했고 그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그 중에 셀트리온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지만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긴 기간 조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뭐 분식회계 이슈 이후에 굉장히 접근이 꺼려지는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그 이슈는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는 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나중 되면 뭐 8.15때 특사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짓누르는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본인의 모멘텀대로 움직이겠죠.
저는 삼바의 미래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혹자들은 뭐 쟤들은 뭐 복제약밖에 더 만드냐, 셀트리온이랑 다르다, 뭐 셀트리온하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하고 맨날 싸워요.